76페이지 연립 1차 방정식과 문제 해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활용 문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습 목표예요. 연립 방정식 우리 여러 번 풀어봤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식을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식의 대입. 탐구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두 친구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미소가 제대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미지수가 이제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네. 2번 식을 1번 식에 대입한다. 대입하면은 미지수가 몇 개가 돼? 한 개가 돼. 한 개가 되어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지수가 두 개여도 식의 대입을 이용하여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활동 1을 풀어보면서 해보죠. 자, 하은이가 이야기한 것 같이 2번 y는 2x 식을 1에 대입하여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했어요. y는 2x래. y는 2x니까 y에다가 2x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2x라는 뜻이네. 그러면은 5x가 20이란 뜻이네. 그럼 x값은 바로 4인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고 x가 4이니까 y는 8이 되어서 x, y 값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꼭 질문 주세요. 그래서 x는 4, y는 8. 이와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의 한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을 미지수를 소거한다 라고 얘기하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연립 방정식의 식의 대입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시오.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x에다가 2y를 대입하면은 2y-4y가 되어서는 6, 마이너스 2y는 6, y는 마이너스 3. 그럼 x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순서상으로 표현할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x, y 순서로. 2번 y에다가 x-1을 대입하자. 3x 플러스 y에다가 x-1을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괄호 꼭 열고 괄호 열고 대입할 수가 있겠고 그대로 써주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5x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18 마이너스 2를 오른쪽 항으로 2항 또는 양변에 플러스 2를 같은 값을 더해줘도 등식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5x는 20 그러므로 x값은 4 그럼 y값은 4 빼기 1은 3 그래서 4,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의 대입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한 방정식을 x 또는 y 중 어느 한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아까 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의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하고 라고 써져 있었어.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여기에서도 먼저 한 방정식을 x 또는 y 너희들이 선택하면 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간편하고 편리한지 x 또는 y 중에서 어느 한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즉 정리하자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고 대입해서 해를 구한다. 자, 다음은 연립 방정식 3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3y는 20. 어떻게 할까? x를 선택할래? y를 선택할래? 선생님은 요거 한번 선택해서 이 식을 1번식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3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켰어요. 그래서 하나의 미지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변형시켰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3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y를 두 번째 식에다가 뭐 하자? 그렇지, 대입하자. 써볼까? y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2번 식에다가 1'식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2x 분배
법칙. 그쵸? 그 다음에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x는 14.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우리 이거 함께 해보기 문제니까 네모칸에 써 넣어보자. 아하, 3x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고 계시네. 그리고 세 번째 식을, 이걸 세 번째 식이라고 했구나. 세 번째 식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자. 3을 2에 대입하면, 아까 대입했던 거 기억나시죠? 3x 플러스 2,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를 3번식에다가 대입하면, 3번식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계산하면 6 빼고 플러스 2 돼서 y는 8, y는 8 되겠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2, y는 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식 풀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y 마이너스 2y는 8. 미지수 두 개네. 하나의 미지수로 정리하자. x는 2y 플러스 8. 이렇게 써주면 괜찮니, 얘들아? 마이너스 2y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2y 플러스 8. x는 2y 플러스 8이야. x는 2y 플러스 8이야. x는 2y 플러스 8이야. 여러 번 반복했죠? 마이너스 2y는 12. 분배 법칙 해주면 6y 플러스 3, 8에 24. 계산해보자. 6y랑 마이너스 2y랑 해주면 4y. 마이너스 24를 오른쪽 넘기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y 값은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x는 2가 되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2,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2x 플러스 1로 정리할까? 좋았어. y는 2x 플러스 1. 그러면 y에다가 2x 플러스 1 대입해주면 자, 분배 법칙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여러분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냥 1 쓰는 친구들 있어. 안 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x. 얘를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2. y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자 보자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오케이. 이번엔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식의 대입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었거든요. 복사, 식의 대입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식의 대입. 우리가 여태까지 식의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뭐래?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탐구하기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는 떡볶이 3인분, 떡볶이 먹고 싶네. 튀김 2인분을 사고 11,500원을 냈네. 그렇군. 만원대를 냈어. 혼자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수지는 떡볶이 3인분과 튀김 1인분을 사고 9,500원을 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보자. 떡볶이가 도대체 얼마짜리 가게야 이거? 야, 이거 얼마 받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비주얼 보니까. 튀김은 얼마 받아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튀김 1인분의 가격을 구하여보자. 동화는 떡볶이 3인분. 이거 어때 얘들아? 3x. 괜찮니? x를 떡볶이의 가격이라고 둔 거야. y. 튀김의 가격을 y라고 두자. 는 11,500원. 수지는 3x 플러스 y는 9,500원. 어때 얘들아? 연립 1차 방정식이 생성이 되었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대로 뭐 하면 돼? 그렇지.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식의 대입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500원 이렇게 써서 이 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네. 맞아. 우리가 여태까지 그 방법을 배웠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두 식의, 즉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두 개의 식을 통째로
더하거나 빼서 해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x 플러스 2y는 11,500원, 3x 플러스 y는 9,500원. 두 식을 1번식에서 2번식을 변끼리 빼면 좌변과 좌변을 빼고 우변과 우변을 빼면은 이렇게 y만 하나 남아서, 그쵸? 빼주면 3x 날라가고 2y-y는 y 하나만 남아서 좌변이 y가 되고 우변은 그냥 숫자 11,500원 빼기 9,500원 하면 2,000원. 오케이! y가 뭐야? 튀김의 값이었지? 튀김의 값. 튀김 1인분의 값은 2,000원인 걸 우리가 알아냈네. 그러면 떡볶이 가격 금방 구해낼 수 있겠네. y에다가 2,000원 대입해서 9,500원이 나왔었던 두 번째 식. 그래서 떡볶이 가격은 바로 2,500원. 튀김이 500원 싸고 떡볶이가 500원 비싼 가게였구나.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떡볶이 가게는 떡볶이 1인분당 얼마니? 이 가게 어떤 편이야 얘들아? 저렴한 편이니 비싼 편이니? 이렇게 해서 2,500원과 2,000원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조직적으로 푸는 방법을 바로 가우스가 도입하였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수학자는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얼굴 잘 기억하시고 이분 덕분에 수학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여기다 얼굴에다 장난치면 안 돼요. 오케이. 가우스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셔. 좋은 수학자이시지. 자, 이와 같이 미지수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우리 연습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오늘 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다음, 연립방정식을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하여 푸시오라고 했어요. Let's get it. 어떻게 해줄까? 더해줄까? 빼줄까? 더해주면은 오잉? 5x 플러스 2y? 미지수가 두 개야.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빼줘야겠죠? 그래서 빼주면 이렇게 빼준다고 해줄까 얘들아? 이렇게 2x 플러스 y. 첫 번째 식을 빼준다. 그리고 4에다가 1을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3이 될 거야. 좀 식을 예쁘게 써볼까? 3x 플러스 y 그리고 4 빼기 1. 좌변과 우변을 각각 뺐어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3x 플러스 y 분배 법칙 해주면 y와 y가 사라지고 x는 3. 오케이. y는 여기다 3 대입하면은 6 플러스 y는 1이었으니까 y 값은 몇인가요?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자. 두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두 개의 미지수를 하나의 미지수로 소거하기 위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뭐라고? 더해준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3y 이 두 번째 식에다가 얘를 더해준다고. 빼준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x가 사라지지 않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더해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2x 플러스 3y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y는 16이 되겠고 2x와 마이너스 x 사라지고 8y는 16, y는 2. 그럼 x 값은 어디다 대입할까? 위에다 대입해도 되고 아래다 대입해도 돼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인 y는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y 값이에요. 그래서 위에다 대입해서 x 값을 구해도 되고 아래 있는 식에다가 x 값 y를 대입해서 x 값을 구해도 괜찮아요. 두 식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기억나시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이기 때문에 y를 아무데나 넣어보면 이렇게 넣어볼까? 그러면 얘는 6이 되겠네. 6을 오른쪽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x 값은 마이너스 1.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에서 각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서 x 또는 y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만든 다음에 두 식의 합차,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거 합차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